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달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서 한 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래도 뜻이 있고 의미 있는 한 해를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 해를 잘 견뎌낸 제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게 되네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살아낸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365일을 보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 각자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만 하죠.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할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상담실을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받겠다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조금만 이기적이고 공감력이 적다고 생각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질환 진단명이 아니랍니다. 사회적으로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요. 책임을 전가시키고요. 나를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상대를 비난으로 조종하고 소나기에서 통제하는 게 확실한 사람을 말하죠. 나르시시스트가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뇌를 불분명하거나 모순으로 가득 채워서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고 혼란스럽게 하고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속으로는 웃으면서 빠져나가죠.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말이죠. 진심만을 말하고 상대방도 진심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논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지 애를 쓰려고 하죠.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다 보면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지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르시시스트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은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똑같은지요. 내가 정신병자냐? 내가 왜 상담을 받냐고. 받으려면 너나 받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정서적으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르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동안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그 사랑과 기쁨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던가요? 당신이 내어주는 모든 인간적인 온기, 애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됨을 알았을 거예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려도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을 겁니다. 나르를 채워주기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 진이 빠져서 당신 자신도 채우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면 길길이 날리게 되면서 받지 않게 되니까 당신이 먼저 상담을 받게 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상담사를 찾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고요. 잘한 선택이에요. 나르시시스트를 경험해보고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상담사를 찾아야 하겠죠. 당신의 상황을 알아주고 이해만 해줘도 많은 위안을 얻을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고 나르시시스트의 습성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겠다 싶거나 자신의 불안을 떠넘길 그 누군가가 떠나가려고 할 때 잠깐 변한 듯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거나 이혼하겠다고 상대가 결단하고 나오면 임시 방편으로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상담실을 찾지만 그 마음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상담실에서도 오직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줄줄이 나열하죠. 나르 자신은 피해자인 척, 불쌍한 척,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생각은 조금치도 없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상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나르는 속으로 아무리 나를 변화시키려 해봐라. 내가 변하나. 내가 살 길은 너의 에너지를 빨아먹어야 하는데 내가 내어줄 수는 절대 없지 하면서 겉으로는 변한 양 천사처럼 굴어요. 이에 당신은 정말 변한 줄 알고 기분 좋게 다시 함께 하죠. 얼굴은 환하게 웃지만 눈빛은 냉혹함 그 자체로인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르시시스트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일 거예요. 당신은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관계를 정리할 수만 있으면 정리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길 바라는 것보다도 자신이 변화되어서 나르시시스트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빠르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높고 험악한 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기 전에 체력을 키우고요. 마음의 근력도 키워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죠. 또한 장비를 단단히 챙겨야 하겠죠. 아이젠, 등산복, 등산모, 피켈 등을 챙기고 가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몸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어차피 인생은 훈련의 연속이고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자기 주장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냥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르는 그것을 허용으로 여기죠.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면 그걸 붙들고 괴롭힐 수도 있고요. 나르시시스트는 놀라울 만큼 상대방의 약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재주도 뛰어나거든요. 세 번째로 긴급성을 앞세운 압박 거부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긴급함을 통해서 압박해 온다면요. 더욱 침착하게 멀찍이 물러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해 봐야 해요. 네 번째로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의 약점과 빈틈을 노려서 비난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그 완벽함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요. 인간은 각자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와 당신의 요구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책임 한계를 정하다 보면 이상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알게 되면서 경계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모하고 이상한 요구는 걸러지겠죠. 여섯 번째로는 언제나 주의를 늦추지 않아야 해요. 나 자신과의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그 계약을 상기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끈앞풀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요.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요. 객관적인 사실만 보려고 노력하세요. 지배의 최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르시시스트의 지배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하고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 방식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하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나르시시스트에게 뺏기지 않고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데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주간도 몸과 마음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